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남들이 하지 않는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가 이제 또 광물 계약을 했다라는, 이제 니켈 광산을 계약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걸 다 테슬라가 가져가는 건지는 아직 이 회사가 공개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요. 근데 이런 뉴스는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마다 이제 4680 배터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양산은 좀 시간이 항상 이렇게 걸리죠.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테슬라는 여러 광물들을 수집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재미나게 이걸 좀 계산을 해봤는데, 이번에 계약한 양이 42,000톤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되게 많은 것 같죠. 적은 양은 아니죠. 42,000톤이면 진짜 많은 양이긴 한데, 이게 혼자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이제 멀티플 이어의 멀티플 소스니까. 근데 뭐 대부분 테슬라가 많이 가져갈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 정도 양이면은 테슬라가 얼마의 차를 만들 수 있는지 그냥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테슬라 대당 니켈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한 45kg이라고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좀 감소한다라고 지금 계산을 한 거거든요. 이 마이닝닷컴에서. 원래는 이제 50kg인데, 지금 여기 써져 있듯이 LFP 배터리,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의 채용이 늘어나면서, 물론 에너지 덴시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니켈을 더 많이 쓰는 추세죠. 코발트를 줄이고. 그렇지만 중국의 LFP 배터리가 는다고 생각을 하면 전체 이제 차량 판매 대수에서 대당으로 나눠버리면, 한 대당으로 나눠버리면 어쨌든 니켈 이제 무게가, 함량이 줄니까요. 이건 전체 에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당 한 45kg을 쓴다고 가정하면은 42,000 되면은 뭐 100만 대가 조금 안 되겠네요. 그럼 내년에 100만 대를 돌파할 텐데, 저 정도 계약 분량이면 1년을 못 견딥니다. 많은 양이긴 한데 그 정도로 테슬라가 많이 팔아가지고 저렇게 계약을 해봐야 1년을 못 견딥니다. 지금 그런 우려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광물들을 보면은 여기서도 쇼티지가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목표하는 2천만 대를 가려면은 사실상 니켈 같은 경우는 탑6에 있는 거를 모조리 다 갖다 써야 되고, 전체 뭐 물량이 30% 이상인데 이건 아무래도 배터리에 쓰려면 또 고품질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광물이 부족하고, 여기 보면 리튬도 지금 부족하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실 코발트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부족한 그 물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족한 그 raw material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계속 제가 얘기하는 이게 분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매장량은 많지만 더 많이 푸기가 어렵다라든지, 그걸 해도 이제 로지스틱이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이제 도처가 지뢰밭인 거죠. 그렇지만 매장량은 코발트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 계약을 했지만 1년 안에 다 해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 때도 얘기를 한 건데,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스물스물 나옵니다. 지금 매장량은 많은데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코발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분쟁 국가들, 아프리카에 좀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착취한다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도처가 지뢰밭인 거죠. 당연히 그런 국가에 이제 아무래도 그 제재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안 사는 게 맞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raw material을 얻기가 어렵죠. 뭐 환경 문제라든지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이닝 하시는, 그러니까 광물을 이렇게 채굴하는 분들이 그게 또 증산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장량은 많지만 정말 파이널 프로덕트까지 오는데 정말 도처가 지뢰밭이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런 쇼티지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재활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배터리들을 재활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꾸 이런 환경들이 일론 머스크를 정말 사업을 다각도로 하고, 워낙에 이런 조직 자체가 유연하니까요. 근데 얼핏 보면은 진짜 이런 상황이 지금 테슬라를 문어발식 확장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재활용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재활용은 반드시, 배터리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 테슬라만 그러냐? 지금 테슬라는 저렇게라도 재활용부터 해서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니까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 같거든요. 세미컨덕터 쇼리지 같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크게 맞더라도 테슬라는 덜 맞듯이 지금 이런 배터리 광물 확보에 있어서도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전에 이건 제가 네이처 논문도 알려드리고 매장량은 많습니다. 근데 공급이 다른 이런 로지스틱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항상 그런 정치, 경제, 사회를 다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증산하는 것도 쉽사리 이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지금 벌써 밑에서 이거를 문어발식으로 뻗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미컨덕터 쇼리지 다음으로는 이런 배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지금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이런 식의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밑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온전히 배터리 회사만 믿고 배터리를 공급받기에는 지금 세미컨덕터 쇼리지 보십시오. 이게 양산이 그렇게 쉽게 안 늘듯이 배터리를 많이 만드는 회사들도 과연 공급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이렇게 테슬라가 뛰어들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들이 한 2, 3년 내로 빛을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680 양산과 맞물려서 빛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 드디어 이거 진짜 홈페이지 가보니까 텍사스에서 이제 인슈런스를 런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캘리에 이어서 텍사스에서도 테슬라 보험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캘리와는 다르게 캘리포니아가 먼저 저는 그 세이프티 스코어 있지 않습니까? FSD 베타에 그 연동된 줄 알았는데 캘리포니아는 그걸 안 쓰더라고요. 현재 텍사스가 최초로 그 점수와 연동돼서 이제는 이렇게 먼슬리 프리미엄이 점수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수가 낮으면 프리미엄이 높고 점수가 높으면 프리미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다이나믹하게 바뀌더라. 근데 일단 이 기사를 쓰신 저자분께서 한번 가입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주소지가 텍사스가 아니면 불가능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스테이트팜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제 보험회사 중 하나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가입돼 계신 것보다 가격을 좀 더 낸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베타니까요. 그리고 다이나믹으로 체인지 되니까 세이프티 스코어는 90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것도 후기를 요즘 점수를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복구를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100점은 쉽지 않네요. 근데 계속 98점, 99점 짧은 거리는 계속 100점을 맞는데 좀만 장거리를 뛰면은 이게 도시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가 좀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그냥 여지없이 1점, 2점씩은 감점이 되더라고요. 아마 신경을 안 쓰고 제가 운전을 해도 95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점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비판이 많은데, 그러니까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위험천만하더라. 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베타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아직은 베타니까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꼭 FS 베타를 높은 점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점수를 통해서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 그냥 제가 운전했을 때는 95점 정도, 그러니까 한 2% 증자 부족한 정도이기 때문에 초기 이렇게 내놓은 것 치고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써본 결과는. 다음으로는 주식과 비트코인 얘기인데요. 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제 댓글에도 가끔씩 이렇게 달리는 고든 존슨은 아니라 이제 브라이언 존슨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기사 타이틀이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테슬라를 싫어하는, 부정적으로 지금 현재 그 주식 밸류를 타겟팅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테슬라를 최고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만약 프라이스 타겟이 지금 $300면 지금 현재 테슬라 주식을 보면 아주 안정적으로 오늘도 올랐죠. 800불을 계속 이제 넘어서 800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최근 그 5일간의 주식 흐름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지금 프라이스 타겟을 300불로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자 이거죠. 이게 너무 과평가됐다. 근데 자, 300불이면 반토막을 내도, 300불이어도 반토막을 내도 시가총액이 토요타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300불로 보시는 분들도 토요타보다는 테슬라가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사 해석하는 게 이 플로우가 너무 재밌어서 그야말로 그 CNN 지금
포캐스트, 테슬라 주식에 대한 포캐스트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고든 존슨이 얘기하는 67불이죠. 고든 존슨께서 항상 테슬라가 망할 거라는. 근데 67불로 대입해보자라는 거죠. 주당 67불로 대입하면 거의 뭐 한 10분의 1 토막 좀 더 나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보면은 지금 10분의 1 토막을 내면은 거의 제너럴 모터스 GM 수준으로 오고요. 더 내려가면 한 BMW 수준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든은 지금 테슬라를 한 BMW로 보는 건가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현대기아차도 없죠. 포드도 없습니다. 포드, 현대기아차 다 저 아래에 있거든요, 지금. 근데 아마 그거보다는 클 겁니다. 이 67불로 해도 시가총액이 만만치 않다. 테슬라의 지금 위치가 지금 이런 헤이러들, 싫어하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이미 상당량의 크기를 자랑한다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 주식을 반토막을 내도 토요타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타이틀 이게 너무 재밌었다. 이제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테슬라를 대부분 자동차 업계 중에서는 최고의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결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67불인 고든 존슨을 해도 여기에 있는 회사들과 어깨를 그래도 막 GM, 뭐 BMW, 포드 이런 데랑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은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을 왜 가져왔냐면 저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지만 테슬라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슬금슬금 하더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미쳤죠. 조만간 전고점을 뚫을 기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크립토 ETF가 이제 오냐 안 오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더라고요. 이제 이 정도까지 ETF까지 이제 편입이 되면 뭐 자금이 유입될 거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이렇게 오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비트코인의 진짜 위력은 어쨌든 무시는 못할 것 같다. 저는 론 바론의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본인의 크레딧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약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가격을 보면 무시무시하다. 내려갈 듯 하더니 지금 이제 6만 불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테슬라가 그냥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것만으로도 $1 빌리언 지금 그러니까 1조 원 정도를 그냥 번 거죠.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이 기사를 가져왔고요. 반면에, 그러니까 요즘 정말 도처가 지뢰밭이다 보니까 환율도 좀 뒤숭숭하죠. 지금 $1 환율도 뒤숭숭하고, 그리고 이럴 때면 항상 안전자산이면은 우리가 금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작 금의 가격을 보니까 2019년부터의 가격이 올라오긴 했는데 2020년에는 별다른 큰 변동성이 없더라고요. 이런 패러다임도 그래서 바뀔 수 있구나.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아주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골드에서 현재로서는 지금 찰나의 사진을 찍는다라면 비트코인을 생각하나? 이게 진짜 디지털금이 정말 이젠 차세대 금인가?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절대 제가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좀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이런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안전하면 뭐 금이다. 그런 것도 조금씩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고정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